디페린겔, 스티바이 이런 게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크림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오히려 피부과를 더 흥하게 만드는 크림에 가깝다고 보는데, 얼굴 건조하거나 뭐 이제 과민성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해지기 때문에 어떤 맞는 화장품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. 17년 된 환자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으니까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지, 치료 자체는 어렵지 않다. 그래서 의지, 결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. 치료 자체는 붙잡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. 날 때까지 저희가 해드리니까요.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더마허브 TV 스킨룩스 대표 원장입니다. 오늘은 영상 주제를 디페린겔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로 한번 뽑아봤는데요. 유튜브에서 요즘 영상들 보면은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크림이라고 해서 디페린겔, 스티바이, 뭐 에피듀오겔 얘기가 많더라고요. 피부과를 망하게 할 정도로 뭐 좋은 크림이라는 드립을 치는 건데, 제가 봤을 땐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. 제가 최근에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, 확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봤는데, 제 평소의 주관이랑 똑같은 얘기죠. 그래서 제가 하나만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, 왜냐하면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귀한 시간을 쪼개서 저희 채널을 보시는 거잖아요. 디페린겔을 보면은 뭐 오래 써도 된다는 등, 오래 쓰라고 만든 약이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 얘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스테로이드를 아기가 써도 된다, 평생 발라도 된다, 뭐 그런 얘기하는 병원과 피부과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. 그 얘기랑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채널까지 흘러오신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얼마나 개소리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발언의 문제점을 느끼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보시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한번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디페린겔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. 스티바 A, 에피듀오겔 전부 다 똑같은 약들입니다. 비타민 A 유도체인데, 저희 병원 그 스킨룩스 더마허브 특허물질, 자연수액 원료 추출물 임상이고요.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병원 처음 와서 초진 상담을 할 때 울고 가다가 싹 다 나와버렸거든요. 그래서 언제 뭐 증상이 있었는지도 뭐 모를 정도로 아주 깨끗해진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 자체는 뭐 굉장히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증상 좋아진 다음에는 보통 환자들이 이 아팠던 기억들을 다 잊거든요. 그게 뇌의 보호작용이죠. 아팠던 기억을 평생 갖고 있으면은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잖아요. 그런 겁니다. 치료 자체는 상당히 빨리 뭐 괜찮게 잘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. 17년 된 환자로부터의 편지가 마침 오늘 왔는데, 이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메일이 왔더라고요.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올해 6월에 처음 문의가 왔던 환자죠. 그 주사 피부염 여드름이 있은 지 17년째입니다. 17년 된 환자입니다. 이 환자는 20대 초반부터 이 스테로이드랑 이 이소티논을 계속 쓴 환자거든요.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 계속 사용했고 이소티논 복용 중인데도 낫지를 않고 화끈거리고 트러블이 계속 나요. 맞는 화장품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. 그래서 뭐 비용이나 치료 내용 알고 싶다고 해서 오셨고, 이 환자가 6월 13일 해서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이거를 남겨주시고 그 다음날인가 와가지고 처방을 좀 받고 10월 19일이죠.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메일까지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메일이 마침 딱 왔는데, 제가 마침 요 영상 준비하고 있는 거를 도와주시려는 듯이 요 메일이 왔는데, 이 환자도 이소티논을 오래 썼잖아요. 디페린겔이랑 뭐 성분이 거의 똑같은 약입니다. 스테로이드 연고랑 먹는 스테로이드 쓴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. 디페린겔과 이 이소티논의 차이가. 그럼 이제 한약 꾸준히 복용하고 자연수액 꾸준히 사용했어요. 비록
아직 감정 홍조나 좁쌀은 조금씩 올라오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괜찮아졌어요. 덕분에 이젠 마스크 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맨 얼굴로 나가보기도 하고요. 이젠 일반 화장품 사용에도 큰 트러블 없이 잘 받아들이네요. 다행입니다. 저도 스테로이드 연고랑 이소티논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전혀 못했는데 감사드리려고 메일 드려요. 이거를 끊지 않고 치료가 됐다고 할 수 없거든요. 스테로이드 연고랑 이소티논 계속 쓰면서 그게 뭐가 치료예요. 제가 요 며칠 전에 뭐 안면홍조 치우기랍시고 네이버 메인에 올라온 거, 제가 그거를 깐 영상이 있는데, 스테로이드를 매일 처발처발하면서 뭘 안면홍조가 나왔다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후기라고 쓰고 있는지 제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한번 까는 영상을 찍었는데, 심지어 거기에 리플이 300개가 달렸잖아요. 그 말도 안 되는 스테로이드를 처발라 가지고 안면 홍조가 나왔다는 개소리로 300명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. 제가 그런 개소리가 싫어 가지고 영상을 찍은 건데, 아무튼 17년 된 환자가 있는 것부터 좀 신기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, 사실 이런 환자들 은근히 많습니다. 17년 된 환자라도 얼마든지 다 나을 수 있으니깐요, 너무 걱정하지 말고. 사실 치료 자체는 쉬워요. 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, 이 환자가 그 17년 동안 여러 군데 병원에서 속아왔을 거 아니에요. 뭐 "이거 하면 나을 수 있다. 저거 하면 좋아질 수 있다." 계속 낚이다가 17년 만에 저희 병원을 만났는데, 갑자기 제가 17년 만에 나타나 가지고 "너 이거 나을 수 있어."라고 제가 아무리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, 이 환자들은 17년 동안 속은 세월이 있잖아요. 그래 가지고 사실 치료를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. 제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요. 근데 결국 이 환자를 낫게 한 거는 병원에서라도 치료를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의지, 결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. 17년 된 증상이라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. 치료 자체는 붙잡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. 날 때까지 저희가 해 드리니깐요.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. 디페린게를 쓰는 이유 봤을 때, 디페린게를 왜 굳이 얼굴에 처발처발하고 있냐 봤을 때, 국소 레티노이드거든요, 이게. 다양한 피부과 질환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. 심상성 여드름이나 건선, 광노화 뭐 이런 거에 씁니다. 그리고 모공 각화증이나 가색소 침착 이런 증상에 경험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디페린겔이 여드름에 효과적인 이유가, 이제 레티노이드들이 전반적으로 요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이 디페린겔이 국소 레티노이드라고 그랬죠. 이소티논이나 로아큐탄 같은 약들은 먹는 레티노이드인 겁니다. 먹는 비타민 A 유도체. 디페린겔은 바르는 비타민 A 유도체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레티노이드는 모낭 상피를 이제 좀 빨리빨리 바꿔주는 거죠. 원래는 뭐 한 4주 정도 주기로 바꾸는데, 요거를 조금 더 빨리 바꿔주는 겁니다. 그래서 각질 세포가 빨리빨리 떨어지게 만들어 줘서 이 여드름을 막고 있는 이런 각질층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거죠. 그리고 여드름이 고일 틈새가 없게 빨리빨리 이 미세 면포 형성을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디페린겔이나 국소 그 레티노이드를 발랐을 때 여드름이 좀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다고 만병통치약이 아니죠. 이거 자체가 과민,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쓰면은 별로 좋은 약은 아닙니다. 디페린겔이 그나마 갈수록 이 약들이 과민성이 줄어들었는데, 그 과민성이 없는 약은 아니거든요. 레티노이드의 한계가 있어요. 그래 가지고 애기들도 발라도 된다. 약한 스테로이드를 뭐 애기들이 뭐 발라도 되고 평생 발라도 되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. 디페린겔을 뭐 오래 써도 된다는 둥, 뭐 오래 쓰라고 만든 약이라는 둥. 보면은 용법 용량이 딱 나와 있어요. 여드름 부위에만 쓰고, 이거를 꼭 그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인데, 뭐 로션처럼 얼굴에 전반적으로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여드름 부위에만 얇게 바르는데 4에서 8주 정도 쓰면은 어느 정도 좋아지거든요, 여드름이. 그리고 3개월 동안에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, 3개월 쓰고도 안 좋아지면은 중지하라고 했죠. 그리고 증상이 없으면 계속 쓰는 약이 아니죠. 왜냐면 국소잖아요. 국소 레티노이드는 이제 바르는 부위에만 작용을 하는데,
이제 언밸런스하게 바르는 부위만 각질이 빨리 떨어지고 안 바르는 부위는 각질이 그대로, 뭐 요런 게 싫다 보니까 이 꼭 환자들이 얼굴에 풀페이스로 바른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메일 보내주신 환자처럼 얼굴 전반적으로 굉장한 홍조가 오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떤 화장품도 바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. 그리고 꼭 보면은 이게 오진이 많거든요. 이 홍조나 주사 피부염 환자 오시는 분들 중에 꼭 중간에 디페린겔 써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습진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쓰는 약이 아닙니다. 여기 이 사용상 주의사항 보면은 일광화상 입은 환자는 이 약을 쓰지 않도록 권고, 그리고 약에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쓰면 안 되고, 그리고 이 이소트레티노인 비타민 A 유도체가 기형 유발을 시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 혹은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쓰면 안 되는 약입니다. 이 손상된 피부, 습진 피부, 지루성 피부염 이런 거에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근데 보면은 주사나 지루성 피부염 환자들이 병원을 한 대여섯 군데 정도 거쳐서 저희 병원을 오는데, 그중에 보면 꼭 한두 군데 정도는 그냥 너 여드름 이렇게 진단하는 병원들이 꽤 있고, 그 병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먹는 그 레티노이드나 바르는 레티노이드, 이제 디페린겔이나 이제 로아큐탄 같은 약들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또 그거를 오래 쓰고 오는 환자들이 그 처방받은 환자들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. 그러면은 스테로이드만 쓰는 환자들보다 조금 더 증상이 나빠져요. 그리고 이제 약을 한 종류만 의존하는 경우, 이제 스테로이드 한 종류만 의존하는 경우보다 이소티논을 같이 또 써서 의존하는 경우에 굉장히 증상이 좀 더 나쁩니다. 얼굴 건조하거나 뭐 이제 과민성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해지기 때문에, 좀 전에 요 메일 보셨죠? 그 어떤 맞는 화장품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. 레티노이드를 과하게 쓰면, 이 레티노이드 자체가 자극이 조금 강한 장 원료에 속하거든요. 요거를 조금 넣으면은 이제 화장품이 되는 건데, 이 디페린겔, 스티바이 이런 게 뭐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크림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그 스테로이드보다 그 자극은 조금 더 강하고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데, 스테로이드가 피부과를 망하게 하던가요? 그거 받으러 다 병원 가잖아요. 이 디페린겔, 스티바이 마찬가지로 이런 거 처방 받으려고 피부과를 열심히 가니까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크림은 전혀 아니고, 오히려 피부과를 이제 더 흥하게 만드는 크림에 가깝다고 보는데, 왜냐면은 이 디페린겔이나 스티바이 같은 거를 과하게 쓰면은 홍조가 진행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뭐 약 때문인 줄 모르고 나 피부가 예민해, 지루기가 있나 봐 하면서 병원 가서 그 주사 피부염이니 지루성 피부염이니 진단을 또 받고 오거든요. 그러면은 피부과만 아주 해피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디페린겔, 스티바이는 오래 쓰는 약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, 근데 이 환자분 그 메일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한약 꾸준히 복용하고 자연수에 꾸준히 사용했어요. 이게 정말 그 저희 병원 내원이 자주 어려운 환자들 같은 경우에 치료가 가능한 한 이게 최소 기준이거든요. 약도 안 먹고 뿌리는 약도 안 쓰면서 치료 어떻게 하냐고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. 말만으로 낫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. 그런 분들은 그냥 어디 기도를 하러 가세요. 기도원이나 어디면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불공이라도 드리러 가시던지. 17년 된 환자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으니까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지, 치료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